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 5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대한민국의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네. 좀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네. 국장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저는 안 키우는데 저희 회사 후배들이 굉장히 예뻐하더라고요. 네, 저는 예. 저는 반려동물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아예 안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계속 예전부터 키우자고 했는데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들 보는 재미로 요즘에 삽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이었죠. 2025년.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바뀌는 정책도 내놨는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좀 바뀌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사전에 동물 진료 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한테 많이 들어가는 진료 비용, 병원 가는 비용이 꽤 들어요. 네. 이 비용 개시 방법이 개선된다고 해요.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 비용을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게시하고 있는데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병원 내부에만 공개되면 이제 직접 방문을 해야만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될 경우 이제 그 어르신들 이거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렇죠. 게 고려가 된 거죠. 이게 8월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동물병원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7월부터는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리수가 기존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이 10마리를 어떻게 키우나.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든데요. 예. 다만 동물보호센터장이 이 입양 희망자가 제출한 입양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 확인서를 검토한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양한 경험이 있는가, 또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 서류를 다 체크한 다음에 네.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는 유기동물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입양이 활성화될 것이고 유기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평론가님께 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들이 엄청나게 좀 많아진 것은 알고 있는데 1천만 명 시대다, 1천만 마리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있는 것인지 좀 알려진 게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2025년에는 따로 안 나왔는데 2022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25.4%입니다. 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으로 조사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약 800만 마리의 반려동물, 대부분 개와 고양이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개는 약 544만 8천 마리, 고양이는 약 254만 1천 마리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대부분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는 27.3%. 그 뒤를 이어서 의외로 물고기 기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7.3%. 예. 네. 그리고 햄스터 1.5%. 네. 또 이거 거북이 키우는 사람도 많네. 1%나 되고 그다음 새 키운다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가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이. 예. 이 비용에는 사료, 간식, 용품 구매 비용, 병원비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병원비가 전체 양육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 반려동물의 종류나 연령에 따라 비용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던데 1차와 2차로 이제 나눠지면서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일단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제도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올해 2025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의 소유주와 동물 정보를 행정 시스템에 등록해서 유실되거나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학대도 예방하고 분양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 수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 강화가 결정이 된 것이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반려묘는 모두 동물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사항이고요. 예.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입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올해도 뭐 운영한다면서요. 심지어 뭐 2번이나 운영을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원래 이제 이때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안 하면 다 벌금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 하니까요. 이게 2019년부터 매년 동물 등록 기간 자진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자, 동물보호법을 위반해서 동물 등록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면죄부를 준다. 이런 비판이 당연하게 나오죠. 외장형 등록을 계속 허용해 놓으면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실효성 없는 등록을 늘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1차 자진 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기간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1차 자진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거든요. 지금 집중 단속 기간이 7월 1일부터 31일. 그리고 2차 자진 신고 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2차 집중 단속 기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법적 의무사항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네. 근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5년 연속으로 2019년부터 계속 6년이네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 기간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반려견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거 등록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이거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도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이게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도 있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혹시 인터넷 어려우신 주변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자 할 때요. 내장형과 또 외장형 두 가지 방식이 있던데 이건 뭐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외장형은 목걸이에요. 인식표. 아, 예. 이런 데다가 칩을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딱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내장형은 동물 몸속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몸속에. 예. 이게 두 가지 모두 반려동물 의무사항이고 각 장단점이 있죠. 외장형 같은 경우는 시술 없이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반려동물에게 이물감이 적죠. 그냥 목걸이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근데 분실 위험이 있어요. 인식표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 유기되었을 때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일단 몸속 칩을 이제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없고 반려동물의 죽을 때까지 평생 부착됩니다. 그래서 유기 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시술 과정에서 약간의 통증과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외장형보다 조금 비싸요.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일부 이제 동물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뭐 내장형, 외장형 모두 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이제 일종의 동물들도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동물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되고, 특히 최근에는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지자체에 그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군요. 예. 자, 일부에서는 이 반려동물 양육붐을 2030 세대의 저출산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중에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그거 아닙니다. 예. 그 연결하는 건 무리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지난해 6월 달에요. 202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현황과 관련된 그러니까 막 언론 미디어 막 보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반려견의 사료 판매량이 유아 분유나 이유식 판매량을 추월했다. 사람들이 아이는 안 키우고 개나 고양이만 키운다. 막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작년에 이제 보니까 반려견 사료가 69%면 유아 분유나 이유식이 31%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전에 벌써 역전됐어요. 2021년에 역전되고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니까 언론에서 마치 무슨 새로운 것을 발견한 마냥 막 떠들어댔는데 그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난해 1월에 통칭 개 식용 금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죠. 이제 2027년부터 개고기 제조와 유통 국내에서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완전히 개고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법이죠. 예, 맞습니다. 2027년부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반려동물로 여기는 동물들의 처우를 놓고 큰 폭으로 달라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됐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 사람들이 애는 안 낳고 개나 고양이나 끌어안고 다닌다 이렇게 막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관련 항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가구주,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집안의 가구주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가구주가 50대예요. 18.9%. 그 다음이 40대 16.5%, 이어 60대가 14.4%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양육 붐의 주역처럼 여겨지던 30대와 29세 이하는 14%에 12.4%에 그쳐요. 이게 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반려동물 양육붐을 저출산 문제, 이로 인한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세 무리하게 연결짓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일하는 2030 청년층이 자녀를 갖지 않고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느라 반려동물 붐이 왔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해석한 겁니다. 네. 통계 수치상 보면 오히려 자녀가 장성해서 대도시로 떠나고 그런 농어촌 지역의 중장년층이 자녀가 떠난 것에 대한 상실감, 쓸쓸함 탓에 반려동물을 맞이하게 된 것이 지금 반려동물 양육붐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높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사랑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개나 고양이나 끌어안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개나 고양이 끌어안고 살도록 뭐 조건도 마련해주지 않은 어른들이 꼰대짓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해마다 많은 수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법적으로 유기하는 거 금지돼 있죠, 엄연히? 그럼요. 예. 이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적발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현행법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앞으로 500만 원으로 강화된대요. 그런데 실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왜? 워낙 몰래 갖다 버리니까. 예. 반려동물 전문 매체에 따르면 2022년에 개나 고양이 기타 동물을 포함해서 총 놀라지 마세요. 11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유기동물들은 지자체나 사설보호소의 일정 기간 보호를 받지만 입양되지 못하면 거기서 안락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기된 동물 중 안락사, 자연사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무려
1%나 된다라고 해요. 예. 이게 정부 공식 집계상 11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이고요. 사설보호소에 끊임없이 들어온 동물까지 하면 실제 유기동물은 두세 배, 한 20만에서 30만 마리로 추정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해요. 근데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기가 막혀요. 안 귀여워지는 나이, 1살 전후 갖다 버린대요. 예. 또 10살이 넘은 노견일 때 유기한대요. 또 개나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많이 할 때 그 개나 고양이 탓하면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개나 고양이가 사고를 치죠. 그러면 사람 탓이지 어떻게 개나 고양이 탓입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사료값이 올라서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참 멀지각합니다. 아유, 참, 예. 자, 이 반려동물과 또 반려동물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물 유기 문제까지 좀 우리가 왔는데요. 이 인간과 동물이 또 함께 잘 어울려서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마음을 하더라도요. 예,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해가지고 잘 이거 다스리고 잘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이게 다들 이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참 어울려 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 정부가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책임감과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만 동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건데 가난하면 개도 못 키우냐? 세금이 생기면 개를 더 갖다 버릴 것이다. 이런 반발에 없던 일이 됐어요. 동물 반려세 도입이. 네. 각 지방자치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포화 상태고요. 시설 인력을 늘려도 동물들이 끝도 없이 밀려든다고 합니다. 원래 주인 나타나지 않은 입양 대상 공고에 올리고요. 일정 기간 입양도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 작업에만 3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연간. 아유, 예. 지자체마다 유기견, 유기묘 입양하는 가정에 지원금도 주고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요.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도 대주고 개놀이터도 만들어줘요. 자기가 사는 지자체 어떤 정책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물을 버리지 않는다. 왜? 소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버린다. 그저 예쁘고 따스함이 그리워서 또는 동정심, 정의감으로 가족으로 맞이할 때 우리 가족이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이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한 여론조사는 반려인구의 절반이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에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려동물 중 한 주인 밑에서 평생을 살다가 무지개다리 건너는 비율이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달에 2월 27일에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학대자의 사육 금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기시 500만 원 올린다. 등록을 의무화한다. 여러 가지 이게 정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나오는 정책, 반려동물 정책의 대상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라기보다는 사람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가족 같은 동물을 버리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유기동물 입양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게 줬다가 뺏는 그 사랑이 과연 바릅니까? 동물들은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동물조차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이거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예. 자, 평론가님 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좀 삼았으면 하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 윤석열 씨가 오늘 내란 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불응을 하고 구치소에서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속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특검에서는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또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지금. 동물은 말이나 잘 듣지. 예. 이 부분은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면서요. 일반인 같으면 불응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불응하면 강제 조사합니다.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댄 그리고 군사 정부로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들이 자제해가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켰거든요. 그거에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가서 이러고 있는 상황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네. 강제조사해야 합니다. 강제조사하게 되면은 예. 지금까지 없던 사실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예. 준비했던 자폭조끼 관련돼서 오늘 보도도 나왔고요. 예, 찾아보십시오. 자폭조끼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돼가지고 다 조사받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피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특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정책과 현재 현황은 어떠한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